자, 오늘은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 어렸을 때 말이지, 달고나를 엄청 좋아했어, 달고나. 달고나를 다 먹은 다음에 그 국자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달고나가 이렇게 물에 녹으면서 굉장히 달콤한 그런 맛있는 물이 되지. 요즘에 그 달고나를 넣은 밀크티? 이런 것이 다시 굉장히 선풍적인 유행이 돼서 선생님도 이제 그걸 먹을 때마다 옛날의 향수가 막 떠올라. 어? 근데 물에다 달고나를 넣었을 때 달고나가 녹는 현상. 그게 바로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매질에다가 우리가 보통 매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물 같은 게 매질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 달고나를 넣으면 그 달고나는 용질이 되죠. 용질. 그러니까 용매라는 물에다가 달고나를 넣었을 때 달고나가 용질이 되는 거고 그 내가 맛있는 그 물이 용액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확산을 살펴볼 건데 용매의 용질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 그래. 이건 어때? 자, 방귀를 켠다, 방귀. 그럼 방귀는 공기라고 하는 용매에 방귀 그 독특한 가스가 퍼져 나가는 거죠. 이건 역시 확산이다.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점차 퍼진다. 그럼 퍼질 때 언제까지 퍼지느냐? 고르게 될 때까지 퍼진다 이거야. 자, 이렇게 고르게 될 때까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제목은 확산. 선생님이 삼투를 먼저 설명했었는데, 삼투는 확산의 일종이다. 그런 얘기 했죠. 좀 아마 어려웠을 텐데, 오늘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확산은 일단 정의 먼저 써보면, 용질이, 용매에서 퍼져나가는 현상. 그런데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이걸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예. 자, 조금 전에 선생님 달고나 얘기했죠? 여러분들 머리에 잘 남을 만한 예로 한번 달고나 라떼 만들어 볼까요? 예, 달고나가 우유 언제나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저 농도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또는 아까 방귀가 그렇게 막 향긋한 방귀라고 생각하자. 그럼 방귀가 어디? 공기라고 하는 매질에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다 확산이죠. 여기서 보면 누가 퍼져나가느냐에 한번 주목해보자. 용질이 퍼져나가는 거야? 용매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렇지,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그래서 용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용질이. 용매가 아니라 용질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달고나나 방귀가 지금 용질이 되는 거죠. 이것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그치? 단,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어떤, 뭐랄까, 방해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럼 삼투란 무엇인가? 삼투. 삼투도 확산이야. 삼투도 확산이다.
삼투는 단서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 때?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반투과성 막의 성질은 용매는 통과할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용질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용질은 통과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 의해서 용매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용매가 퍼져나가는 현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매가 퍼져나갈 때 그 방향을 어떻게 말하느냐. 방향을. 위에서 확산은 분명히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농도로 얘기할 때 그 농도의 기준은 용질이에요. 용질. 그래서 이 말뜻을 좀 잘 정리해 보면 여기에 쓸 말은 그래요. 용매가 많은 쪽. 용매가 많다기보다 똑같은 양일 때 용매가 많은 거니까 용매의 농도라고 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자, 용매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용매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갈 거거든. 그런데 이 용매의 농도가 높은 쪽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소금이라고 생각해봐. 물이 많다는 거야. 물이 많다. 그럼 소금의 농도가 어떻겠어? 농도가 낮은 쪽이겠지. 저농도예요. 저농도. 농도. 그다음 용매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용질이 많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농도. 그래서 여러분 이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용매가 이동을 하는데 그 용매의 이동 방향은 저농도에서 고농도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여기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질 기준이고 저농도는 물이 많으니까 고농도는 물이 적으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반투과성 막에서의 삼투를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예시가 있는가? 자, 우리 몸에 폐라고 하는 장수 한번 그려볼게. 폐. 여러분, 우리 폐는 이렇게 그래, 그 콧구멍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이걸 기관지. 여기서 또 막 더 많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갈라진 가지 끝에 동글동글한 주머니가 이렇게 여기 주머니가 떼글떼글떼글 되게 많이 또 이쪽도 떼글떼글떼글 되게 많이 우리 몸엔 이렇게 좌우에 폐가 두 개 있죠. 이 끝에 있는 이 작은 주머니를 폐포라고 그래. 폐포.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자,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그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마시고 내보낼 때 소리가 난다? 자, 들이마실 때 어떤 소리가 나? 그죠? 들이마실 흡. 내쉬어보세요. 그죠? 내쉴 호. 그래서 우리는 호흡.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숨을 쉬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걸 반복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체를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라고 해요. 기체 교환. 기체를 주고받는다. 교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체를 교환하는지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몸은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은, 우리 배웠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두 겹으로 생겼어.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어떤이 아니라 밥을 먹고 숨 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잘 살리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열심히 키워야 돼.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를 잘 먹여서 키우면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우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야. 저기에서 들어온 그 산소야. 산소만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양소랑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게 주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쓰레기도 나와. 쓰레기, 노폐물. 노폐물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주변은 항상 산소가 부족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주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다시 말하면 산소는 항상 부족해서 주변보다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는 자꾸만 만들어내니까 농도가 주변보다 높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산소는 주변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들어와.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얘가 자꾸 만들어내니까 뿜뿜 뿜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고농도야.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로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이지만 둘 다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는 똑같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니까 뭐겠어요? 확산이죠, 확산. 이산화탄소 역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다. 따라서 이 확산이라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기체가 들락날락 하는 거지. 이 확산은 재밌는 게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 없이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 세포막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더하기 단백질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기체 분자잖아요. 매우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인지질이 있을 때 인지질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유롭게 들어와, 삐집고 들어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도 이 사이를 삐집고 나가. 어떤 도움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 없이 확산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쉽게 세포 안으로 농도 차에 따라 쉽게 들락날락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 특별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선생님이 나타냈는데 요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있다 그랬죠? 이 단백질 중에 특별히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통로 단백질들이 있어요. 통로 단백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요 인지질 사이를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크기가 비교적 크거나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는, 다시 말하면 뭐 이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온이나 또는 포도당이나 이런 기체보다는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단백질이 통로를 만들어준 것 말고는 똑같이 확산이에요. 바깥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일 때 에너지의 도움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가 생물 원에서 배우는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것이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이 통로가 물론 닫혔다 열렸다 하거든요. 열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쫙 하고 들어오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감각하고 느끼는 신경이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물질이 확산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생투에서 배우는데 단백질의 도움 없이 들어오는 걸 이제 뭐 단순 확산이다, 이런 단백질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확산에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모든 물질이 다 확산에 의해서 이동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써서 안쪽이 굉장히 고농도이지만 바깥쪽에 저농도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으로 들여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깥은 저농도고 내 몸이 고농도인데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안쪽으로 막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농도, 더 높은 농도를 막 유지하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여기에 사용해.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렇게 고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확산에도 두 종류가 있고, 뭐 능동수송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확산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더불어 삼투라는 현상도 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많이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확산의 뜻 정확하게 알아두고 삼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참고로 얘기한 게 이제 확산의 종류가 있지만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확산이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분자의 크기가 작을 때는 그냥 인지질 사이를 통과하지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온이나 조금 큰 그런 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